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와 관련해 지역에선 어느 때보다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강원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배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10개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 계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하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발표가 있을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춘천은 임대료와 장학금 등 이전기관 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강릉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역별로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수도권 이전 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치 당위성이 분명한 원주시도 이제 물밑 작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시민들의 유치 의지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내부적으로 유치 대상 기관을 추려놓고도 노조 반발 등 민감한 사안 때문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원주시로 오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주시는 의료, 건강, 생명, 연구, 기술 등 분야별 중점 유치 기관 37개, 관심 기관 28개 등 65개 기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내 50여 개 건물, 11만 제곱미터의 입주 가능 공간을 파악해 임시청사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해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높은 정주 여건 경쟁력으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정주 만족도 3위를 차지한 점도 내세웠습니다. 원주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강원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그 성과가 도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홀로서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강원 특수교육원이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중학생 홍희준 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성껏 트럼펫을 연주합니다. 이준 군은 AI 기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도 나중에 AI 시대가 다가오면 쉽게 AI를 다룰 수 있도록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개원식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1일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거의 석 달 만입니다. 둘, 셋! 이곳에서는 장애와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함께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봇공학자 하고 싶어요. 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한 증가 추세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10년 새 14% 이상 늘었습니다. 지적장애가 1,700여 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데 자폐성 장애와 발달 지체 등 장애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가 더 막막했던 부모들은 아이 특성에 맞춘 세밀한 교육 시스템이 반갑기만 합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뭔가 저희 직업이나 자립을 위한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 본원은 정책연구, 원주 분원은 진로직업체험, 강릉 분원은 문화, 예술, 체육 중심으로 운영하되 세 곳의 특화 프로그램을 공유해
지역과 상관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곳의 강원특수교육원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학교와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잇고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품고 장애 아동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도의 첫 국제회의 시설인 강릉 컨벤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ITS 세계총회의 주 무대인데요. 총회 준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강릉 컨벤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2,1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컨벤션 홀과 회의실 19개를 갖췄습니다. 강원도에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TS 세계총회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해 학술 대회와 고위급 회의까지 모두 이곳 강릉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ITS 세계총회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통행사로 국내 개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릉이 세 번째입니다. 총회에서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미래 교통기술을 놓고 학술 발표와 전시, 기술 시연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ITS 세계총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한번 ITS 분야에 한번 새롭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19일부터 닷새 동안 개최되는 ITS 총회에는 90개 나라에서 6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개 나라 장차관급이 참여하는 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학술 세션은 193개, 전시 부스는 425개 규모로 꾸려지는데 이미 대부분 예약이 찼습니다. 이제 총회장이 준비되면서 사실상 이제 사전 준비는 끝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가서는 이 총회장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학술 대회나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강릉시는 총회가 끝난 뒤에도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해 숙박과 관광시설 이용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올림픽 시설에 이어 컨벤션 센터까지 강릉이 국제 행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가 ITS 세계총회 기간에 음식 판매 업체와 쿠폰북에 실릴 음식점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음식 판매 부스는 10월 19일부터 닷새 동안 올림픽파크 부대 행사장에서 운영되며 커피와 간편식, 향토음식 분야에서 5곳 안팎을 뽑습니다. 음식 지도와 쿠폰북에는 강릉의 음식점과 카페 등 100곳까지 실을 수 있는데 참여 업체는 총회 등록증을 보여주는 손님에게 자체 할인 혜택을 줘야 합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수강료 징수 문제 등으로 중단된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7월 단계동에서 열린 구자열 시장과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건의해 이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주민자치센터는 조례보다 높은 금액의 수강료를 징수해 논란에 빚었고 원주시는 감사를 통해 환급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산림청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춘천시는 100년의 숲, 미래의 도시를 세우다를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특히 지역 목재 산업화 기반 구축과 목재 친화 도시 조성 등 공공시설과 시민 생활 공간에서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강원대를 비롯한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여 명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을 통해 청년 인재를 지역에 유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이 확정되면 강원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춘천교대 등 교육대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가 처리 용량의 한계를 보이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이전 건립합니다. 내년까지 이전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총 사업비 18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기존 매립장 인근에 2,778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 작업과 각종 영향평가, 건축 허가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부터 분야별 건축 공정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새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학생이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하여 범죄 자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남학생은 지난 2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동급생인 여중학생과 어머니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아버지 외출 시간을 미리 알아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태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인센티브를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합니다. 탄탄페이를 월 구매 한도인 50만 원까지 사용하면 지금까지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다음 달에는 12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와 같은 20%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양구 지역 멜론 농가들이 올해 멜론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양구에서는 머스크 멜론과 하미과를 주로 재배하고 있고 당도는 15브릭스 수준으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농가 53곳이 14.8헥타르에서 멜론을 재배해 293톤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소득액은 11억 원, 평균 가격은 사수 기준 5만 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